자, 지금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동안 이렇게 상당히 강했어요. 상당히 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하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주식 사야 된다 얘기했죠. 거의 트럼프가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주식 전문가야 돼. 주식 전문가. 내가 이 사라 그랬더니 저점 정확히 맞췄잖아 트럼프가. 나도 미국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식 전문가를 지금보다 훨씬 잘할걸요. 그쵸? 제가 미국 대통령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잘 맞추는 거지. 하여튼 안 좋은 건 하여튼 다 해. 트럼프는 하여튼 여튼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시장이 좀 세게 밀리는 거 아니냐, 미국장 세게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장 뭐 분석한 애들 설레봐라 엄청 치고 막 아니 뭐 미국장 옛날에 뭐 쪼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다 바보예요, 바보. 자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 코스피를요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코스피를 월봉으로 좀 넣고 볼게요. 자 보시면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가 이번만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자, 과거도 있었다. 자, 언제 있었어요?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한 거 기억나신 분? 이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2011년 8월. 보이세요? 자, 다 보이시죠? 2011년 8월이었거든요.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 이때 월에 얼마 밀렸냐면 21%가 폭락합니다.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있었냐? 이런 일이 왜 있었냐?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자, 이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봐봐요. 주가 전문가들한테. 그 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어봐보세요.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이? 내가 봤을 때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은 대답 못할걸? 저는 이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현직자였어, 나는. 이때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 공화당이 미국 예산안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미국이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는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취지가 이게 몇 퍼센트? 1% 정도 있어요. 이게. 이게 1%, 이유는 이게 1%고 오바마 대통령 이 민주당이거든요. 그 정책 발목 잡기. 이게 사실 99%. 이럴라고 사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러고 나서, 근데 미국은 왜 재정 건전성이 계속 재정 적자인데, 미국은 재정 적자인데, 미국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입니다. 근데 미국은 재정 적자인데 왜 계속 부채를 늘리느냐. 그리고 그러면 왜 안 망하느냐. 이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막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찍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 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다른 나라들이 아니 너네는 맨날 그런 거 다 니들 마음대로 하고. 그럼 이제 미국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니들이 기초통화 하든가. 니들이 미국이 되든가 그러면. 미국 대보려고 일본이 미국 대보려고 막 올라오니까 미국 밟아버렸죠. 이렇게 밟아서 진 이겼잖아요. 프라자 합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미국 올라오려고 이제 하니까 미국 막 때리고 있죠. 야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고 결제통화로 하려고 막 지금 위안화를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을 계속 파는 이유도 뭐예요? 미 국채를 계속 파는 이유도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흔들려고. 자,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인데 금융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입니다. 그래서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 근데 트럼프는 머리가 빠간가 봐. 빠가가 아니죠. 트럼프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알고 있어 트럼프도. 자, 경상수지 무역해서 적자가 나요. 그리고 재정에도 적자가 나요. 근데 금융수지에서 엄청나게 흑자를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무역하고 미국과 거래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미국한테 맡겨. 미국의 금융기관한테. 미국의 투자은행, 미국의 월가 얼마나 유명해. 거기다 돈을 다시 다 맡기는 거야. 한마디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심지어 더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망하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빅테크들의 금융 상품 수지 플러스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송금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안 망해요 절대. 자, 이제 요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요거까지도. 트럼프는 과연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트럼프는 경상수지 적자 가지고 관세 전쟁이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모를까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미국이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금융수지가 좋아질까요? 미국이? 절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에서 돈이 일로 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돈을 못 벌면 미국은 돈이 안 오죠. 그럼 금융수지도 떨어져요 그냥. 근데 이걸 미국이 모를까요? 미국 알고 있어요 이거. 트럼프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할까 이거를? 그럼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계속하죠. 우리는 경상수지가 안 좋아. 우리가 무역 적자야. 이 무역 적자 때문에 너네 가난하고 힘들게 있는 애들 있지. 너네들이 돈 못 벌고 가난한 거는 다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이니까 얘네를 욕해야 돼. 그래서 경상수지를 흑자 만들어야 돼. 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막상 미국에 공장 짓고 일하라고 하죠. 그러면 미국의 백인 바보들이 백인 중에 저학력에 그냥 또라이들 있잖아요. 약간
나라에서 해준 거 없다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애들, 전문 애들, 그런 애들이 과연 거기 가서 공장에서 일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때도 일하네요. 예. 그때도 띵가띵가 놀면서 맨날 불만만 얘기할 거야 아마. 근데 트럼프는 그들의 불만을 어디 한 곳에 타겟으로 조준해주고 자기는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현상을 제대로 못 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다 이해됐다. 2번 한 번씩 눌러봅시다. 2번 한 번씩. 자,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됐다. 이게 안 됐나 봐. 이해 안 됐나 봐. 이해 안 된 거 아니야? 다들? 그래요. 자, 갑자기 왜 얘기를 해? 우리 그 신용등 강등 얘기했지. 자, 이때가 이제 오바마 때 이제 신용등 강등이 딱 되면서 이렇게 쭉 밀렸거든요.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이때 진짜 여러분 월에 20% 밀려버리잖아요. 예. 다시 2011년 8월로 넘어가서 8월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합니다. 이거 역사상 최초였어요. 자, 이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 예산안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쓰려면은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화당이 예산을 합의를 안 해주니까 예산은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셧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이 그다음 미국의 재정적자의 문제를 최초로 이때 드러났고, 이 드러난 문제들 때문에 그 전에도 드러나긴 했지만 드러났고 수면 위에 완전히 올라왔고, 그러면서 미국이 신용등급을 역사상 최초로 강등을 당해요. 이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월에 한 달 동안 21%가 폭락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의 과정을 사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과연 그럼 이렇게 21%가 급락을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주식은요 거의 삼성전자, 이때 삼성전자 엄청 잘 버텼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버티잖아요. 나머지 종목을 다 폭락이에요. 최하 30% 이상 폭락했어요. 전부 다. 반토막 난 거 수두룩했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주식시장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주식시장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쵸? 네. 이 주식시장이 엄청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 투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물반 고기반이었어요, 여러분. 물반 고기반. 참고로 진짜 이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달 2011년 8월에 한 직장인이 풋옵션 투자해가지고 회사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퇴해서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어요. 풋옵션 매수해가지고 몇 배 벌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분 내가 알기로 그때 50억인가 넘게 벌었을걸?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회예요, 기회. 저 이때 이름 날렸어요. 저 때 어마어마하게 이름 날렸어요. 저 이때 어떻게 했냐, 저는 미국 빅스 지수 투자해가지고 저도 대박을 쳤어요. 이때는 기관 매니저 생활할 때인데, 저도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 쳐서 2011년 8월에 대박 쳐서 여기서 다시 그 자금 가지고 9월에 주식 저가 매수 빡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매도했으니까. 예. 이때 수익률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이때 수익률 어마어마했다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2011년에 있었던 일이 1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죠. 예.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했습니다. 14년 만에.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는데, 자, 제가 이거 VIP방에는 이거 또 올려드리고,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는데, 그럼 이번에 왜 반응이 왜 이래요? 반응이 왜 이럴까요? 자, 일단은 이미 신용등급 강등 예고를 한 상태였어요. 저 때는 전격적이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원래 보통 신용등급은요, 향후 전망을 미리 주고 그 뒤에 실행합니다. 어느 때 웬만하면 꼭 그렇진 않은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전망 따위는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바로바로 신용등급 강등, 신용등급 강등. 신용평가사들 문제가 많은데, 사실 신용평가사들은 사실 문제 많은 집단이긴 한데, 그래도 신용등급을 일단 미리 전망을 주고, 이미 전망에 미국 강등 부정적이었어. 그 뒤로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자, 이 투자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중요하긴 한데, 자, 오늘 단타 어떻게 됐나? 단타. 오늘 앞타모 사이언스만 수익 났네요. 네, 단타. 오케이. 자, 투자 아이디어 보면은, 여기서 미 국채가 있어요. 미 국채. 자, 미 국채 가격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 최근에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2010년 후반부터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고요. 미 국채 보유량 1위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4위인가 5위인가 그럴 거예요.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단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판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부터 팔기 시작했어, 미국채는. 그 뒤로 계속 꾸준히 팔고, 바이든 때도 팔았고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달러 지위를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위안화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대신 중국은 지금 뭐를 늘리고 있냐? 중국은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역대 지금 최고예요. 자, 금은 왜 필요할까? 중국은 대만을 무조건 쳐들어갈 거거든. 대만 쳐들어갈 건데, 대만 쳐들어갈 때 달러 없으면 못 버티는데, 달러는 지금 위안화 위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채를 계속 팔 수밖에 없죠. 판 거 가지고 금을 사고 있는 거야. 금이 또 어떻게 보면 바로 현물 등가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지금 중국이 그렇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미 국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미 국채 당연히, 자, 여러분 이거는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채권은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뭘까?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행 갔어요. 제 옛날에 하나은행 다녔었는데, 저 은행 갔어. 저 하나은행 대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어요. 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대북에 있을 때 주로 물어본 게 신용대출이세요? 담보대출이세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순간 쳐다도 안 봐요. 죄송합니다. 담보대출? 담보 일단 담보 뭐죠? 담보 괜찮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채권 수익률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닌데 채권 쿠폰이라고 해요 주로. 채권 수익률 해주자. 수익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거는 약간 딥하게 들어가면 다른 얘기거든요. 딥하게 들어가면 다른 얘기도 비슷하니까 사실.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내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 채권 쿠폰,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가치가 떨어졌어. 떨어져서 은행 대출 받으러 갔어. 그럼 이자가 낮아.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까? 당연히 높죠. 그렇죠? 이자가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자, 즉 금리가 높아지죠. 막잖아요. 내가 신용등급 만약에 8등급 9등급이야. 신용등급 8등급 9등급이면 채권 내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자는 높아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반대로 나 신용등급 1등급이야. 저 1등급이거든요. 저는. 저 대출이 없어요. 저는. 저 대출 안 쓰는 거 정말 싫어가지고 저는 남한테 돈 빌리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 차 리스밖에 없어요. 차 리스도 솔직히 하기 싫었어. 근데 저런 차를 리스를 안 하면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가지고 제가 리스를 하고 다니는 건데, 진짜 인간적으로 그 전까지요. 저 그 전에 차 사도 제가 현금으로 그냥 다 때려박아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차가 여러 대 있는데 한 대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 리스 안 하면 세금 너무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저는 대출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대출을 안 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천국이야? 그쵸? 거의 헬조선이라고 하잖아. 지금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계엄 이후에 지금 더 헬 됐잖아. 지금 희망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대출을 안 끼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대출 받으러 가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가치는 높지만 이자율은 낮죠. 그쵸? 요것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자, 즉 현재 상황이,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미 국채의 이자율, 금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갔겠죠, 그쵸? 자, 그래서 현재 간밤에 미국채 30년물,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튀었는데 다시 장이 끝날 때쯤에는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제자리.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투자 아이디어, 우리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 아이디어. 우리 무슨 투자 아이디어를 봐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한다.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14년 만에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을 나가려면 무슨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미국 자체가 관세 전쟁을 심하게 해가지고 성장률이 팍팍팍 떨어져야 돼요. 물론 미국 성장률은 꺾일 건데 저는 미국의 성장률이 완만하게 꺾일 거라 보고 있거든요. 관세 전쟁 하려다가 트럼프가 주워 담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거를 이렇게 트럼프가 자기 정책을 수정하면서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꺾일 걸 이렇게 틀어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서서히 떨어지겠죠. 미국 경제가 서서히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미 국채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라는 걸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왜? 미국 경기가 다운이 되면 그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현재 추가 인하 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돼요. 자, 앞으로 2년 동안은요, 미국 중간선거 하기 전까지는 미국 예산안이 절대로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미국 상하원 다 잡고 있어요, 공화당이. 그럼 예산안 합의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이 문제돼서 신용등급이 추가로 안 좋아지거나 미국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한 거 14년 만에 두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게 계속될 일이다? 계속 이게 여진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진 않다. 당분간 미 국채는 다만 미 국채는 신용등급 강등당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이자율과 금리는 올라갔었죠. 올라갔고 간밤에는 올라갔다가 금리가 다시 내려왔어. 근데 이런 여진이 좀 계속 되겠지. 크게 올라왔으니까 자 뭐든지 수렴이 되면 자 주가도 똑같아. 주가도 수렴이 되면 주가도 수렴이 되면 다시 확산하고 확산되면 다시 수렴하고 그쵸? 똑같아. 자 채권금리도 지금 현재 확산이 된 상태야. 확산이 된 상태에서 진폭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당분간은 혼란스럽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미 국채는 다 매수해야 된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절대 꺾일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이 소비시장 절대 안 꺾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요 인구 구조가 통일자 구조야. 통일자 구조에 트럼프가 지금 거의 또라이 짓 하고 다녀서 지금 저 모양 저 꼴인 거지. 통일자 구조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통일자 구조거든요. 미국 인구 구조는. 소비력도 어마어마하고. 중국은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국의 경기는 저는 연착륙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연착륙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연착륙에서 돌아가면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 미 국채가 현재 가격이 쌀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예. 자, 미 국채를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살 거 많아요, 미 국채. 예. 살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럼 미 국채 쳐봐봐. 예. 얼마나 많아 ETF, ETN이 이런 거 하면 돼요. 대신 들고 오래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저 미국채 상당히 지금 메리트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 역발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역발상적인.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좀 VT 급등하네. 야 VT 신고가야. 오늘 왜 VT가 가요? 오늘 OPT 왜 가요? VT 오늘 실리콘2 오늘 실리콘도 실적 실리콘도 실적이 지금 보시면은 유럽 중동 호실적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관련주가 가기 때문에 VT 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다 괜찮네요 오늘. 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일단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좀 우리 실리콘2 우리 VT, BH, LS 일렉트릭 다 좋네. 괜찮네요. 물론 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바이오플러스도 가고 있고 유니도 가고 있고 다 좋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그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